안녕하세요, 박하스쌤. 네,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목동 미래타임 대입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예. 지금 정시 접수 기간 중이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 방송국에 와 계시나요? 그, 예, 다 미리 세팅을 했기 때문에 잘 예, 그렇고요. 그래서 예, 또 이제 중요한 또 이제 키포인트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마감 날이 서울대와 뭐 국민대, 아주대를 제외하고요. 예. 거의 대다수가 이제 1월 3일이 다음 마감이라 주까지.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상담한 분들은 좀 나중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접수를. 아, 접수를. 예. 그래서 방송까지 듣고서. 예. 그래서 꼭 그 오늘 방송 들어라라고 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늘 불에 와가지고 예. 방송 마지막 접수 전에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좀 예.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전반적인 지원의 뭐 동향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특징적인 게? 그 뭐 이제 뭐 착한 선생님도 현장에 계시겠습니다만 역시 올해의 그 수시 추합, 예, 수시 추합이 작년보다 예, 확연하게 이 문 닫고 간 뭐 소장님 저 이제 정말 물론 정시 지원한 분들한테 참 이게 씁쓸한 말씀이지만 수시 쓰는 학생들한테는 역시 추가 합격에 대한 변수 뭐 그게 이제 뭐 올해 수능 난이도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만 뭐 최저 충족 못한 학생들이나 기타 등등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수시 추가가 합격에 대한 변수 또 그로 인한 또 수시 2월로 정시 인원도 또 좀 증가될 예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등등으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시 이 정시도 올해는 작년과는 정말 온도 차이가 있을 거라 좀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지원을 좀 특징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나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나? 역시 저도 이제 목동에서 그래도 물론 전국에서 오지만 이제 목동이 아무래도 주 학생이니까 역시 일전에 방송대로 그 수시보다 너무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높게 쓴 친구들이 예, 이 수능에서 역시 좀 최저나 아니면 기타 평소 모의고사보다 못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리스크를 이제 이 현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통 정시 상담은 학생들이 안 왔고요. 아이고, 거의 예, 학부모들이 오셔서 좀 예. 찝어달라 어디 던져야 되느냐. 그래서 뭐 재수 고려하니 뭐 어디까지 상향 지원해야 되겠다느니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확연하게 예, 좀 더 분위기가 좀 더 무거워지지 않았나 예. 이런 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실제로 박가쌤 상담하셨던 사례를 가지고서 그 편의상 상위권 점수, 뭐 중위권 점수,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점수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제 지원하는 상담 사례를 좀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좀 고득점 학생들의 정시 지원의 사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뭐 이제 상중하로 어느 정도 그냥 어느 정도 참고가 좋아서 너무 또 극상은 사실 머리숱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약간 그래도 나랑 좀 비슷한 사례야라고 생각된 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먼저 이 이과 자연계 학생 한번 체크해봤는데 예, 나머지 이제 수학이나 영어 그다음에 탐구도 100분이 기준 거의 1%대 학생.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보면 뭐 의학 계열 쓴다라고 예, 하는 학생인데 국어가 3이에요. 그러니까 예. 국어가 3인데 3도 2등급 끝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2 같은 3인데 예, 이제 12%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과학의 가중치로 예. 극복을 하는 이런 상위권 친구인데요. 그래서 예. 표준 점수는 391입니다. 예. 그래서 나름 점수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지원서는 나오고 그다음에 현재 제가 2개씩은 이제 이 청취자분들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은 이제 뭐 차후 경쟁률이나 모두 고려했을 때 한 2개씩은 세팅해야 나중에 조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학생도 A 프레임, B 프레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반수까지는 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A가 조금 상향 지원 전략이고요. 예. B가 그래도 좀 하나 합격하는 전략이다라고 예. 해놨는데 어쨌든 지금 이 친구는 치대 쪽으로 이제 A 플레이는 좀 더 공격적이고 예. 상향 지원으로 그래서 모의 지원은 20부터 40% 50%까지 우선 지원선이 돼 있는 그 학교로 가나다군을 치대를 거론한 학생입니다. 예. 그리고 다군에 그냥 중대 ICT 공과대학을 예. 그냥 걸어놓고 60% 지금 현재 예. 최초합 기준으로 떴습니다. 예. 예. 뭐 사실 아마 이 학생의 경우는 예. 다 떨어지고 중대 붙으면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가나는 그냥
조선대 치대나 단대 천안에 좀 가중치가 수학을 잘 받고 가탐이 잘 받기 때문에 뭐 40% 이상 예. 되는 대로 이제 B 플랜을 세워서 탐구를 투 과학을 한 건가요? 과탐을? 원만 두 개 했습니다. 원만 두 개. 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폭은 조금 뭐 이제 뭐 이 친구도 사실은 그래도 치대나 수의 쪽도 희망했기 때문에 예, 예. 자기는 그래도 뭐 이 국어는 아쉽지만 그럼에도 지원선이 나쁘진 않아서 예. 그래도 최대한 가는 쪽으로 가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인 결과 따라서 이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학교들이 이제 국어 반영률이 조금 낮게 되어져 있나 봐요. 네, 지금 그냥 예를 들면요, 조선대가 20%, 아, 치대가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단대천은 20%.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중치에 예. 조금 득을 본.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비가 좀 높은 이런 학교들도 생각하셨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이 40%나 그다음에 탐구가 25%. 예, 예. 뭐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보통 이제 30, 35, 40 이 정도가 그래도 그다음에 20, 25가 조금 낮은 편이라 보고요. 그 이상 되면은 내 과목에 유리한 걸로 가산점을 하면은 환산 점수도 유리하게 나온다. 예. 이렇게 한번 사례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고득점 학생들의 사례가 있나요, 선생님? 제가 이 친구는요. 제가 네. 이제 그 시간상 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친구는 좀 분위기 바꿔서 예. 작년에 연세대를 문 닫은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많이들 들으셔가지고 이제 뭐 예상 플레이보다는 실제 합격 사례를 한번 좀 분위기 세신으로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이 친구는 결과적이지만 이과생인데 연세대를 문 닫고 간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건 문제 없는데요. 뭐 점수도 괜찮아요. 영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다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상위권 대학 중에서 그럼에도 연세대학교가 등급 간차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8점 감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그 영어 절대 평가에 의한 첫 시대에 의해서 좀 고민도 많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이지만 작년 기준으로 표점이 387점 학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어 떨어지고 했을 때는 뭐 지원선이 그래서 영어 뭐 제외하면은 연대 공대 상위권이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친구 결과적이지만 연대 컴퓨터와 기계를 고민했습니다. 예.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 타이트하게 뜨긴 떴습니다만 그래서 써볼만 하다가 떴고 당연히 컴퓨터가 좀 해볼만 떴는데 고민 저와 고민하다 결국 기계로 썼거든요. 썼어요. 기계 썼어요. 그랬더니 뭐 착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컴퓨터가 연대고 고대고 아름다웠지 다 않습니까? 높았죠. 예. 그게 이제 이따 차후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이지만 환산 점수로 컴퓨터는 619.97, 기계는 618.78. 예. 그러니까 뭐 입결입니다만 입결 평균. 그리고 추가 합격이 컴퓨터는 29명, 예. 기계는 52명.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44번으로. 그래서 예. 지금 제 방에 그 예. 합격 난이 있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아까 서두에 지금 뭐 올해 사례, 작년 사례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변수 같아요. 이게 뭐 역시 상담 선생님의 이제 손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원과 예. 이 실제 입결에 대한 변수로 이 드라마가 생긴다를 어쨌든 먼저 상위권으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예.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위권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위권은 이제 문과 한번 했는데요. 사실은 또 청취분들의 또 참 이런 말씀 드리지만 역시 늘 문과가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지금 말하면 또 길어집니다만 의학 계열보다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은 실례로 그렇게 되겠네요. 이 친구가 이제 이과니까 치대로 빠진 거고 예. 그러면 당연지사 연구소는 조금 더 빠지겠죠. 예. 근데 문과생이 갈 데가 없으니 예. 이 상위권대를 등등등 쓸 수밖에 없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 중위권 친구는요. 국어는 괜찮았어요. 국어 2인데요. 근데 수학이 3이고 탐구 한 과목이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상담하시다 보면 뭐 청취자분들 아마 자녀분들 중에도 하나는 괜찮은데 문과 이과 똑같습니다. 하나가 아쉬운 학생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불가피하게요. 탐구 한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들을 물어보는 학부모도 계셨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요. 그냥 같이 해서 표점은 377점, 100분위 평균 89. 그러니까 거의 2등급 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포트폴리오가 뭐 인하대, 숭실대, 국민대로 모의 지원에 의한 40%로 추가 합격을 3개로 그냥 다 쓰겠다는 A 플랜. B 플랜은 예. 이제 40, 60, 70. 다시 말하면 A에 없던 광운대와 경기대 서울 캠퍼스를 넣습니다. 예. 그랬더니 현재 모의 지원이 뭐 2개는 최초합, 예. 하나는 추합. 예. 이렇게 A 플랜, B 플랜 돼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재수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플랜 B로 갈 거는 크겠네요. 그래서 예. 2개로 그냥 나는 요 정도도 넣고 싶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볼 때 그냥 2개는 좀 아까부터 40% 선으로 쓰고요. 하나 정도 확실하게 60%로 서는 걸로 이 네. 친구 학생은 그렇게 좀 체크됐고 뭐 추가로 불어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탐구가 한 과목이 윤리와 사상이 75% 떴어요. 그러니까 예. 평균 막 2일 뜬 학생이 예. 이게 3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탐구 과목 반영 비율이 좀 적었던 학교를 예. 같이 넣어서 지원 전략을 세워준 사례입니다. 예. 올해는 학생들이 이제 국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는 이제 영어 자체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렇게 좀 떨어진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이렇게 모의 지원한 곳들에서 보는 2과목 반영, 3과목 반영의 학교들의 컷이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꼭 정답은 아닌데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혹시라도 그런 대학만 골라놓은 청취분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조심하셔야죠. 예, 이거 뭐 예. 가로 3개, 예, 예. 3,6대나 이런 학교들. 예, 예.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요. 중하위권이 유독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의 지원하고의 합격 경쟁률이 예. 이게 예상 경쟁률이 예. 벗어난다. 그 예측 이렇게 점수들을 제공하는 사이트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점수보다 아마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렇습니다. 이제 모의 지원 쪽에 살펴보시는 게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이유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렇게 소위 불가피하게 이게 골라놓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예, 반드시 그래도 3개 중에 예, 하나는 아까 이 친구도 사실은 고르거나 이런 전략도 세우려고 그랬으나 예, 그냥 저는 그럼에도 그나마 아까 탐구 한 과목 생활과 윤리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2과목으로 합시다. 이렇게 전략을 세운 케이스라 그것도 한번 청취자분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예. 학생들이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또 성적이 안 나와서 그 전혀 다르게 또 지원해야 되는 이런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실제 또 사례로 또 아이들에게 좀 좋은 팁 좀 제시 부탁드릴게요. 그 사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지금 서두에 말한 그런 조합 아니고 예, 이 이유는 어떻게 할 거냐 이하는 그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가까운데 예, 그 중에서 가까운데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어디 좀 들어본 학교라고 얘기하거나 그 다음엔 국공립도 좀 은근히 물어보십니다. 뭐 사실 예. 국공립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 그럼에도 아무래도 그래도 서울권이나 수도권 등등에보다 약간 그래도 차이가 좀 있거나 변수 있는데를 찾아주십시오. 친척을 동원해서라도 픽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 계시고 그 다음에가 캠퍼스를 물어보십니다. 캠퍼스 본교 분교. 건국대 뭐 글로컬 캠퍼스, 네 그렇습니다. 상명대 천안 이런 예. 학교들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보통 예, 예.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뭐 일명 천안에 있는 단대 천안, 상명대 천안, 예, 그다음에 연대 원주, 고대 세종, 홍대 세종, 예, 예. 건대 충주, 예. 동국대 경주. 이게 이제 보통이 캠퍼스의 리스트인데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선택할 거냐? 그럼에도 싫다. 그럼에도 통합권이다. 예.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야간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야간도. 그래서 야간이 제가 볼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사실은 뭐 대표적인 안양대나 예. 이런 데도 일부 과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래서 야간만 가나다를 찾아주세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제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예전의 야간과 요즘의 야간이 시간이 다른 거죠. 시간대가 예, 그래서 이르죠. 교양 과목이나 예, 예. 뭐 자기 시간 조정해서요. 다 일찍 끝나더라고요. 예. 뭐 필수 일부 교수님 시간만 맞추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이제 참고지만 예. 그래서 지금 그 이하 학생들의 선택폭 했을 때 그 다음에 전문 때까지 같이 쓰겠다. 예, 그러니까 아우 소장님 저 그냥 어설픈데 뭐 먼데 가기 싫어요. 그냥 전문대까지 골라주세요. 그러면 보통 전문대도 자기가 잘한 거 2개 아니면 3개라고 골라서 하는 이제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들이 이런 경우를 이제 학부모님 상담 따라서 이제 그냥 아까 말한 캠퍼스로 드리냐, 야간 드리냐, 그다음에 수도권까지 드리냐, 통합권까지 드리냐. 그럼에도 상향 지원. 아니면 아까 말한 이제 야간까지 예. 전문대까지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왕이면 전문대도 같이 한번 만약 기회가 되는 친구면 같이 넣고요. 그리고 나서 전문대는 그 대신 수능 100보다는 이제 내신 교과가 들어간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출 조심하시고요. 일반 4년대보다 산출에 이제 좀 변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신 산출 잘 보셔서 같이 참고로 전문대는 1월 13일이 이제 마감인데요. 마감일 그리고 횟수 제한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목동의 엄마 중에서도요. 아 됐어요. 그냥 저희는 그 중에서 고를게요. 그래서 4년제 3개는 조금 빡빡하게 쓰시고요. 그 이 학생들 그다음에 전문대도 같이 걸어놓고 그다음에 차후에 결정 나는 걸로 이제 등록하겠다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말씀드린 대로 위에 지금 전반 먼저 초반에 말씀드린 사례가 아닌 학생들 또 그냥 내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체크하는 걸로 포트폴리오를 같이 짤 거냐 4년제만 쓸 거냐 수도권만 쓸 거냐로 그다음에 야간도 하나 걸어놓을 거냐라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사실은 이 방송 들을 때쯤은 거의 이제 플랜들을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돌다리 두드리는 겸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혹시 경쟁률이 내가 쓰고자 하는 학교들이 폭등할 수 있으니 그 부분 고려해서 2개까지 잘 세팅을 좀 해놨나 혹시 서브용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했다시피 내 과목에 대한 부족한 부분 등등은 역시 잘 체크를 그래도 하셨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역시 고려하시되 아까 말한 그냥 부분 일부 과목 탐구 한 과목 이런 것들은 합격선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골라놓은 것이 물론 그 예상 모의 업체의 입시 업체의 모의전이 100%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퍼센트로만 맹신하지 마시고, 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고 지금 지원한 학생들 중에 이제 내 성적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최초 합이 떴지만 추가 합격으로 되잖아요. 그런 변수들을 잘 메모해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역시 인원 선발 인원을 또 역시 갖고 보시면 지금은 솔직히 제가 는 학교들은 뭐 제가 길게 얘기 안 드렸습니다만 작년 그래도 추가 합격이 좀 있고 아니 어차피 30% 20% 40%면 결국에는 추가 합격을 노리는 건데 거기다가도 인원도 적으시고 추합도 없는 데를 골라오셨더라고요. 이거는 삼중고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정시는 머리수 싸움이니까 잊지 마시고 그 인원 부분을 다시 한번 수시 2월 된 거 체크하셨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추가 합격 작년 추가 합격 다시 한번 메모하셔서 내 학과 3개가 경쟁력 있게 세팅이 돼 있는지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 중에서 사실은 그 본인한테 아주 숨겨진 진주 같은 이런 지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숨은 지원에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이 마지막 타이밍에 다시 한번 발휘를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역시 이미 찾은 데는 다 그냥 싹 다 긁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숨은 거 못 찾는 게 역시 그래도 여전히 교차 지원 잘 은근히 못 찾으시고요. 교차 지원을 안 하신 경우. 그래서 교차 지원을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은근히 틈새는 틈새가 되고요. 수가 가산점 주고. 근데 이제 가산점도 말씀 나왔다시피 수가를 다 주는 데는 좀 피하시고요. 가역만. 가역만. 뭐 제일 최하가 이제 5% 10%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좀 상향 지원으로 쓰는 것도 괜찮고요. 둘째는 예체능 비실기. 예체능 비실기가 이것도 은근히 뭐 늘었더라고요. 전혀 찾지도 않으시는데 근데 제가 지금 그냥 방송사로 좀 말씀드리면 뭐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서경대, 삼육대, 성공회대, 가천대 등등이 지금 뭐 그냥 비실기 등등 지금 이거는 이제 교차였고요. 비실기 등등으로는 국민대, 덕성여대, 중앙대, 한국체대, 그다음에 경희대 국제캠퍼스. 경희대 국제캠퍼스가 이제 은근히 뭐 수학도 빠지고요. 이거 완전히 경우수가 상당하죠.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차 지원과 교차 지원 학교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해당대 중대 안성까지 있습니다. 뭐 일명 패션, 산업 디자인, 사진 전공 이런 것들 좀 체크해서 가지고 반영비를 고려하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숨은 그림 찾기에 꿀팁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밴드에 남겨진 질문이 있습니다. 자, 수시 2월 인원이 늘어나고 불수능의 여파가 현재 지원 가능 대학의 합격 점수와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지난 수능에서 불수능이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올 정시 지원과 비슷한 지원 학과별 누백이나 커트라인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난 불수능 때 합격 누백이 1%였다면 올해도 이 정도 선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올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 문과는 역시 마이너스, 작년 1%보다 마이너스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과 자연계 학생들은 물론 그 모집 점수 분포도
전조대보다 다르겠습니다만 결과적이지만 그래도 증가됐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예. 실예로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연세대학교 언론정도 문과를 봤을 땐 0.5% 정도 학생들의 그 모집 분포가 한 1,872명 정도 보고 있는데 작년엔 1,850명 정도. 이 분포대 학생들 점수대는 1,800대는 50명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고대 가정교육 수는 3,300명대의 지원선. 예. 그게 뭐 일명 1%대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249명 정도가 작년 3,638명보다 줄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게 국어 영향도 있겠고요. 예. 영어 영향도 있겠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작년 입결보다 조금 낮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이과 자연계 학생들은 예. 뭐 예를 든다면 뭐 서울대 컴공이 1,385명 정도로 올해의 누적 인원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은 852명.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걸 뭘로 해석하시는데요? 뭐 그냥 등답적으로 보면 올해 수학 가형의 만점자. 예, 가형의 만점자 비율이 작년에 165명. 예. 올해는 655명. 또 고대도 3% 정도 식품공학과 친구들도 한 558명 정도 이제 작년보다 조금 증가된 걸로 예상하니 예. 이과 학생들은 작년보다 조금 높게, 그러니까 약간 좀 저스트하거나 좀 높게 보시고요. 문과는 약간 작년 대비 좀 낮게 잡아도 작년에 올해의 수능의 비율을 좀 분포대별로 예.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지원을 모두 다 결정하셨다고 하더라도 교차 지원과 가산점 여부의 대학들 반드시 살펴보시면서 성공적인 정시 지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박하쌤과 정시 지원 합격 비법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